안녕하세요.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성장 전략을 전하는 에듀위너스 조직 활성화 분야 파트너 강사 윤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러 갔을 때 한 수강생분이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작업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사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조언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왠지 지적처럼 들려서 기분이 상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을 이해하고 넘어서는 방법, 즉 피드백을 성장 자산으로 만드는 기술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짧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직 안에서 단순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늘 품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았고, 지금은 행정학 박사과정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연구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신입사원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HRD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상처가 아닌 성장의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드백을 받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조직행동 연구에 따르면 피드백을 받는 순간 우리 뇌에서 편도체가 가장 먼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기관이라 피드백을 본능적으로 공격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뭐야? 나한테 왜 저렇게 말해? 라고요. 특히 신입사원은 모든 것이 낯설고 미숙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더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방어하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방어하는 사람은 변명하고 침묵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반면에 성장하는 사람은 끝까지 듣고 질문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뢰를 얻습니다. 이렇게 같은 피드백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낙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방어 본능을 성장 본능으로 바꾸는 3단계 전략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방어 대신 경청입니다. 피드백을 들었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은 그건 그게 아니고요 라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명하는 순간 대화는 닫히고 상대방은 그 즉시 이 사람은 배울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변명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라고요. 이 한 문장이 피드백을 비판에서 코칭으로 바꿔줍니다. 2단계는 핵심 메시지를 추출하는 겁니다.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가려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피드백에는 꼭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입니다. 숫자, 데이터, 구체적인 시점처럼 증명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3페이지에 오타가 5개 있네요 라든지 오늘 회의에 10분 지각하셨죠? 라는 피드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상대방이 느낀 인상이나 추측,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증명은 어렵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가 정리가 잘 안 됐네요 라든지 오늘 회의 태도가 성의 없어 보였어요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면 해석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사실과 해석으로 가려내셨다면 다음은 2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반복되는 지적은 개선해야 하는 1순위. 여러분, 반복되는 지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2번 이상이 되면 그 실수가
그 사람의 이미지로 굳어집니다. 동일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상사의 평가에서 신뢰를 잃기 쉽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예시는 즉시 행동 지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첫 페이지에 요약을 넣으세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면 다음 보고서에는 반드시 3줄 요약을 넣고 요약 추가했습니다 라는 메모를 한번 남겨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상사에게는 내 피드백을 존중했구나 라는 신호로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고서 구성이 애매하다처럼 애매한 피드백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서 해석적인 피드백을 사실적인 피드백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3단계는 24시간 액션 플랜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에 따르면 배움은 단순히 경험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빠르게 반성하고 적용했을 때 학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드백을 듣고 개선을 위한 행동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학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응용한 24시간 액션 플랜을 강조합니다. 행동 변화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약해지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연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강하게 느껴지는 동기가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사라진다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피드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안에 작은 실행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4시간 액션 플랜은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 즉시 메모하라. 피드백은 순간에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들은 즉시 노트나 업무일지에 실행 항목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둘, 작게 쪼개서 실행하라. 만약 피드백이 크고 막연하다면 일단 작은 부분부터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 전체 구성이 약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면 전체 재구성이 아니라 첫 슬라이드 요약 정리 같은 단기 실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셋, 나의 변화를 세상에 알려라. 변화를 조용히 담아두는 것보다 짧게라도 주위에 알리는 것이 학습 효과가 강화됩니다. 넷, 매일 하루 끝 점검은 필수.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받은 피드백과 내일 반영할 행동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회사가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건 거대한 성과가 아닙니다. 단지 주어진 피드백을 얼마나 빠르게 소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가입니다. 보고서 디자인이나 화려한 폰트보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태도가 곧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인재라는 신호가 됩니다. 피드백을 외면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단계 방어 대신 경청, 핵심 메시지 추출, 24시간 액션 플랜,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성장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피드백은 내가 못나서 혼나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조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 오늘 말씀드린 피드백을 성장 자산으로 만드는 기술처럼 신입사원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더 깊은 강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의 윤정인 강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